제가 한번 얘기는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것 같은 스타트를 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주 좋은 작품이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개 빠져 있고 여하튼 이제 그거는 제 생각이고 또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이 그 합스부르크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역사라는 것 자체를 강의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역사는 아시다시피 이 미술사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필요하면 엄청나게 필요하지만 등한시하게 되면 굉장히 등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미술사에서 이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특히 세계사라 그러죠. 서양사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그쪽까지 이제 전공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알려졌죠. 그렇지만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이번에 같은 이제 합스부르크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미술로 봤을 때는 뭐 저런 그림이 뭐야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모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나무집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영정 같은 사진 사실 다 영정 사진이죠.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껴야 되고 아무 느낄 수 없으면 그 가는 의미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간혹 보면은 이제 그 애들 그 손주 아니면은 이제 자녀분들 데리고 와서 이제 가르쳐 주려는 가르쳐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 앞에 환하게 붙어 있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이렇게 가계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가계도를 보면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가계도라는 것 자체를 보면서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몰라요.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밑에 누구? 이 사람이구나. 옆에 가면 누가 이런 식으로 봤죠. 그래서 그 밑에 한참 보다 보면 뭐는 알겠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뭐 사람들 쫓아오면은 정신 차려서 볼 수도 없고 내가 멀리서 떨어져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다 알아야 되죠.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웬만큼 알아가지고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요번에 딱 가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니까 딱 한 사람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화가하고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그 화가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화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고. 여하튼 중요한 건 다 알면 좋은데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볼 때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그 미술 아카데미보다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만약에 좀 해보다가 학생들 수준이 별로 그러면 저는 때려치웁니다. 이유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추어서 1단계부터 가르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는데 깊게 공부를 해서 같이 돌이켜보고 그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같이 느껴서 이제 책을 보고 수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머리 잡고 쓰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강의하는 거니까 차별화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내 혼자서 볼펜 하나를 줬을 때 쫙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되어줘야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의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된다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주 반복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걸 왜 제가 가져왔냐면 오늘 강의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제가 써본 거예요. 써봐서 이걸 올린 거고 오늘 강의는 이제 합스부르크를 제가 처음에 만들다 보니 여인천하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제가 제목을 잡은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하나로만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1을 나누다 보니까 3이 나오고 4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왜? 합스부르크만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14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모조리 그냥 서양사를 다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잠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혹시 알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슬라이드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람을 같이 막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 나온 내용은 북유럽하고 지금까지 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제가 또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북유럽에 갔을 때 르네상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말씀 이번에 뒤로가 안 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 이 미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사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넘어가는 그 상황에 앞서 그렇게 전체적인 딸들 필리프 2세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전쟁 들어가고 173개 나왔고 맥스밀리안까지 나왔고 건칭결혼에 관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쓸 정도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건칭결혼이 왜 이렇게 됐느냐 타입을 4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영어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처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앙리까지 나갔어요. 왜냐면 앙리가 나가야 이제 프랑스하고 그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리프 2세가 앙리 2세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 관해서는 모조리 다 정리했어요. 앙리 4세까지 넘어가서 이제 좀 프랙티스 이제 나갔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필리프 3세부터 여인청아 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450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고 차근차근하게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그 사람들 새로운 사람을 제가 어디서 새끼 쳐서 배워가지고 이제 중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다 있는 실존 인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공부하는 게 뭐 어려워요. 단지 복잡하게 막 실다리처럼 엮여 있는 거를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사람의 어떤 그런 횡을 알아야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 나라만 알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학자가 이제 프랑스 왕가를 공부했어요. 그럼 독일까지는 되겠죠. 그럼 그게 더 연결돼서 스페인까지 넘어가서 이제 400년부터 쭉 훑더라 그러면은 몰라요, 그때부터. 왜? 결혼 3번 한 사람도 있고 결혼 4번 한 사람도 있고. 그게 새끼가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누가 어떻게 나갔고 필리프 2세가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제 건친 결혼 한번 흔들어 버리고 그 사람이 외손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이면서 외삼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면서 그리고 역사는 절대로 사건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 중심은 예를 들면 100년 전쟁 가면 100년 전쟁 찾아보면 돼요. 그럼 뭐 내가 좀 안다 그래가지고 그 잠깐 내가 몰랐던 거죠. 근데 요새 구글이나 안 그러면은 그냥 영어로 찾아봐서 잘 모르겠으면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 구글은 좀 못 믿으니까 한글말이 아닌 영어로 된 걸 찾아서 돌리면 돼요. 답하고. 그래서 들려서 이게 이래 되구나. 그때 이제 나오는 왕들하고 왕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해가 쉽잖아요. 그럼 쭉 한번 쭉 보면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년 전에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건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는 거기 갔고. 자,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냥 역사를 예를 들어서 막스밀리안하고 쭉쭉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역사에는 항상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 저도 몰랐어. 이거 아닌데? 막스밀리안보다 더 훌륭한 여자가 있네? 그래서 여인천하가 됐단 말이에요. 여인천하가 뭐야? 자,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미안해요. 네 사람을 잡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여인처냐냐? 필리프 1세의 여동생이야. 마르가리타. 알죠? 이 사람 왜 여인천하에서 제일 훌륭할까? 자, 그럼 네덜란드 총독된 사람들 한번 1, 2, 3, 4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번 누구예요? 페르디난드 총독. 모르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네. 이 사람. 정말? 2번 총독 2번. 왜냐면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공국이었잖아. 네. 그렇죠? 3번 카를 5세의 수양딸 내지 사생아딸.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 총독을 맡았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총독을 맡지 않았으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스페인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덜란드하고 독립전쟁 했잖아. 네. 했지만 그때에 잠시 네덜란드라는 것 자체는 스페인은 네덜란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 있는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하고는 가깝지만 근데 이때 있는 페르디난도가 맡고 카를 5세에 있는 사람들이 맡았다. 누가? 마르가리타. 이 사람이 희생하지 않은 이 사람도 결혼을 했잖아. 누가 결혼했어요? 마르가리타가. 후안 왕자. 근데 죽었죠. 그렇지? 일찍 죽었잖아. 네. 두 번째 누가 결혼했어요? 사고이.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어떻든 결혼했어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또 결혼하면 되잖아. 안 했어. 조카들을 키우죠. 키우고 네덜란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멀리 떨어져 있나. 네덜란드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천년 만년 살아요? 아니죠. 죽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누구예요? 자, 페르디난드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카를하고도 어떤 동생이 돼요? 동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시집 가느냐? 헝가리로 시집 가요. 누구한테? 르요시 2세한테. 르요시 들어봤나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보면 다 나와요. 르요시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르요시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마리아 루이스. 그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한다? 페르디난드하고 결혼하죠. 섞어버려요. 섞어. 형제끼리. 크로스. 헝가리하고. 그래서 르요시 2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땅을 가죠. 어? 헝가리가 적거되잖아. 네. 근데 그때에 적거됐을 때 저거 나라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지, 아무리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왕이 아니라 만약에 남편이 죽었는데 마누라가 왕비가 갑자기 여왕이 된다? 안 되지. 여왕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런 법이 없어요. 여왕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응? 법을 고쳐야죠. 그렇지. 법을 고치는데 대표적으로 남편 두드리 패고 왕 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카타리나 2세. 예카타리나 2세는 예카타리나 1세는 누구예요? 러시아. 그 누구 딸이에요? 저기 며느리예요, 그죠? 표토르 황제의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둘째 거. 오케이, 잘하네. 아니 그냥 찍은 거예요. 요 두 사람 그냥 여인천하예요. 이때까지 재밌었는지 괜찮아요? 네. 역사책으로는 그래도 괜찮죠. 자, 이 두 사람 여인이에요. 메디치예요, 둘이. 네. 자, 1대 메디치는 누구겠어요? 캐트린 메디치. 누구 마누라? 앙리 2세. 자, 외우기 쉬워요. 앙리 2세, 4세하고 결혼을 해요. 오케이? 이거는 메리드 메디치. 누구 엄마? 루이 13세 엄마? 맞아요? 헷갈려요? 앙리 4세 와이프. 자, 앙리 4세는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마고 영화 나왔잖아. 마고. 예, 예. 앙리 2세의 몇 번째 딸? 모르죠? 자, 그 나중에 돌면 다 나와요. 자, 유럽의 여인 천하를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왼쪽부터 볼까요? 요건 아까 전에 봤어요. 그죠? 요 사람은 조금 알만해. 엘리자베스. 요 사람은 요거 봤어요. 테레지아. 애들 둘이는 남자애들, 자기 자식들, 왕 둘이 누구예요? 요세프 2세, 레오폴드 2세. 남편이 누구예요? 프란츠 1세. 프란츠 1세 아버지는
그건 진짜.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에카테. 2세. 네. 남편이 누구? 표트르 3세. 네. 표트르 3세는 누구의 아들? 안나 표트로비치. 자, 이 사람은 누구? 빅토리아. 이 사람은 누구? 자, 지금 이제 강의 들어갈 이 사람 두 사람. 이 사람. 안나. 이 사람. 그 사람은 여기는 안나.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옛날 그때는 모르면 안나 앤드 마리아 다 이게 안나 앤드 마리아. 그리고 안나 마리아 오케이. 안나 마리아. 안나 마리아 오케이. 안나 되고 엘리자베스 되고 마르가레타 되고 마리아 되고 붙여놓고 마리아 안나 하면 다 해결. 모르면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자, 볼게요. 이 사람은 마리. 마리가 너무 많아. 그러면 마리의 뒤에 뭐 붙인다? 부르고뉴. 마리 부르고뉴 누구의 마누라? 그리고 굉장히. 맥시밀리안. 오케이. 이 사람은 이건 조금 이거는 헷갈려. 마리아가 아니야. 안나인데 안나 브로타뉴. 안나 브로타뉴는 누구의 마누라? 샤를 8세. 자, 넘어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몇 명? 토탈 10명이죠.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엔 서양 유럽에서 1400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유럽을 만들 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자 볼까요? 두 사람 이야기했죠. 메디치가의 캐터린 앤드 메리 드 메디치. 이 사람이 프랑스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앙리 2세하고 앙리 4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앙리 4세는 루이 13세라는 걸쭉한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메리 드 메디치가 없었더라 그러면 루이 13세가 과연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캐터린 메디치는 어차피 이 사람이 앙리 2세가 일찍 죽었지만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왕가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다는 데서는 전혀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앙리 2세가 한 1530년에서 1550에서 1560, 70년까지 유지되는 그 텀이에요. 그때 그러면 이탈리아는 뭐 했느냐? 이탈리아는 대부분 다 그때가 매너리즘 화가 있잖아요. 로마, 무슨 뭐 사보이 공국, 밀라노 공국 등등 있잖아요. 전 공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가 올라와서 이제 승기를 꼽았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이 캐터린 메디치는 프랑스와 1세로 봤을 때는 프랑스와 1세가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예요? 며느리 관계죠. 헷갈려요.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 며느리네. 며느리인데 왜 좋아했느냐? 프랑스어가 너무너무나 예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데려갔어요? 다빈치를 데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무 아꼈단 말이에요. 자, 요때 우리 혹시 메리 스튜트 아나? 메리 스튜트? 메리 스튜트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처음에 프랑스와 1세? 프랑스와 2세. 2세? 프랑스와 2세가 누구의 아들? 앙리 2세의 아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강의 듣고 유튜브 몇 번 들으면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지는 몰라요. 어떻든 제가 1400년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서양사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끌어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은 합스부르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간에 빨리 해달라고 하면 빨리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 그거 보려고 그거 보면 뭐예요? 그죠? 맥스밀리아만 하더라도 되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들어가 보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근데 두 번째 이걸 제가 왜 가져 나왔냐면 이게 이제 제가 심려를 기울이다라기보다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림에서의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화가가 누굴까? 피카소하고 마티스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따로따로 보면 훌륭하죠. 피카소라는 단독. 마티스도 단독으로 오잖아요. 근데 둘이 뭉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언제적부터 저는 계속 항상 제 그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둘이 컴패리슨, 둘이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둘이는 굉장히 밀도가 가까운 사이인데 전혀 둘이를 비교를 안 했단 말이에요. 비교를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전부 다 그냥 우리 흘러가는 그냥
그 저작거리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그 뭐 피카소의 여자들이 이렇다더라, 마티스 이런 얘기 그만. 이제 저희들은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도 훌륭하지만 그거보다 더 진중한, 나름대로 좀 깊이 있는, 나름대로 어떤 유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피카소가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그 당시에 마티스하고 관계에 있어서 1905년도로 돌아가는, 이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 중에서 처음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어떻든 피카소가 알려졌죠. 18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으니, 근데 이 사람 뒤에는 배경이 누가 있었을까라는 거 하고, 이때 그러면 마티스는 뭐였냐? 그냥 있었죠. 이 사람은 20살부터 붓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1869년생이니까 거의 뭐 1890년 정도에 이제 그림을 그렸죠. 이때 피카소는 날고 기었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1900년대 돼서 이제 스페인에서 파리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파리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다 보니까 1890년대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모로 밑에서 공부하다 보니 일을 끝났어. 그러다가 이제 그림 그리다가 1905년도에 빵 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와이프 얼굴. 그죠? 모자 쓰고 부채 들고 있는 여자. 이거잖아요. 1905년 도통토전이라 그래요. 도통토전은 1903년도에 만들었대요. 로댕하고 르누아르가 만드는 모양이야. 어떻든 사내에서 이 사람이 7번 방에서 이걸 갖다 놓고 이제 했는데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러고 이 사람은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늘 요구도 먹잖아, 아방가드르라. 근데 그 다음에 이게 1905년 9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후부터 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산 사람이 누구? 거트루트 스타인. 네. 이 사람 집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거 그림 보러. 그 피카소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그때 아주 잘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올리비에란 말이야. 그때 올리비에의 어떤 그런 역할하고, 그러면 마티세는 누가 있었다? 딸 마르가리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림의 어떤 성리감,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 도와가는 거, 그리고 열등감에서 사로잡히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제대로 된 피카소하고의 마티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마티스의 창문, 홀리우드의 창문부터 시작해서 전쟁 때 그렸던 그 그림에서 나오는 그 커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막스밀리안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일 먼저 봤죠? 누가 나왔어요? 브로고뉴 나왔습니다. 자, 요건 합스부르크에 관련되어 있는 세계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몇 번 보고 딱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보면 이걸 왜 가져 나왔느냐? 여러분들 기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제 막스밀리안으로 갈게요. 합스부르크에서 막스밀리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없죠. 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독일이 가만히 보면 언제적 독일이에요? 독일이라고 있었나요? 없었어요. 신성로. 역사학과 졸업하셨어요? 찍은 거예요. 근데 찍는데 너무 잘 찍어요. 자, 그때에 돌아가 볼게요. 1400년대 한번 살짝 돌아가 보면 영국이 있었죠. 그래서 있으면서 100년 전쟁 했잖아요. 에드워드하고. 영화 나왔잖아요. 더 킹. 에드워드. 그죠? 리차드도 나오고. 이쪽에 프랑스도 있었죠. 샤를이 있잖아요. 샤를. 잔다르크 1400년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져 있었죠. 독일 없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 합스부르크라는 가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별거 없어요. 왜? 오케이. 아버지. 합스부르크의 프리드리히 3세. 보면 뭐 좀 왕치고는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래 권위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사람도 보니까 뭐 그닥 그렇고. 근데 이때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이 사람은 레오노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와요. 그 페르디난드의 동생인 레오노르가 있어요. 첫째 장녀가. 이름 똑같아요. 포르투갈 왕비예요. 그 당시에는 포르투갈이 엄청나게 셌어요. 스페인보다 더 세죠. 레콩키스타 생기기 전까지 포르투갈이 날고 기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은 포르투갈 왕비하고 결혼했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뭔가 권력에 맛을 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그 넓은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저쪽 폴란드까지 막 저기 폴란드 이제 보헤미아 이쪽 체코슬로바키아 이거 넘어가는 이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거예요. 근데 중세에서 그 나라를 그대로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라는 것 자체가 서로마 동로마 있잖아요. 그죠? 서로마는 476년인가 아마 얘들이 망해요. 동로마는 1400년까지 르네상스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때에 있던 이 로마를 다시 자기네들이 그 영예를 다시 확보하자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신성 로마 제국을 1400년대 비슷하게 이제 모여서 만들어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럼 프랑스를 왜 어떻게 만들었냐? 한 600 몇 년도부터 카페 왕조라고 있잖아요. 이게 중세 때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이라는 것부터 생겨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어떻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러다가 이제 지금 합스부르크에 관련되어 있는 신성 로마를 이야기하니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나라가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실질적인 내 나라가 아니라 여러 제후국들이 있으면서 영지를 가지고 있는 공국이라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냥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떻든 이제 나라의 어떤 그런 뭉쳐야지만이 뭔가 좀 되니까 황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옛날에 영화를 그대로 누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뽑는 거예요. 이제. 그 뽑아가지고 이제 로마 교황에다가 신고하고 왜냐하면 중세에서는 교황이 최고니까 로마의 교황이 있으니까 인사하러 가라. 인사를 가야 된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러다 보면 귀찮잖아. 막 그러다 보니까 니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 똘똘이 돼버렸단 말이야. 후리드리히가. 이 사람이 원래 합스부르크는 루돌프가 처음에 1200년대부터 쫙 있어 막 알브라이트부터 시작이 많은데 그건 알 필요 없고 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 사람은 알 필요가 없는데 요때부터 이제 시작하면 돼. 근데 이 사람도 몰라도 돼. 근데 어떻든 이 사람이 얼떨결에 맞고 나니까 한번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막스밀리안이야. 이놈 보니까 되게 액티브해. 잘생겼고. 그런데 얘가 그 당시에 합스부르크는 돈이 없고 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야만족. 누가 봤을 때 부르고뉴하고 아까 제가 뭐 났어요? 브로타뉴로 봤을 때 부르고뉴, 브로타뉴는 어떻든 프랑스에 붙어있는 왼쪽 오른쪽 브로타뉴는 영국에 가까울 거고 부르고뉴는 저쪽 벨기에 현재 룩셈부르크하고 이쪽에 있는 도 저지대라고 하는 플랑드로 이쪽에 있는데 이 둘 다 아버지가 죽었네. 어떻든 처음에 그 상황은 이 사람 레벨이지만 그건 알 필요 없어. 이 사람이 뭐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 죽고 나니까 여왕들이잖아요. 그건 딸들이 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더 부자예요. 부르고뉴가.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이탈리아 이쪽에서 올라오는 물건하고 온 동네가 이쪽을 다 거치니까 베네치아가 그래서 부자가 됐고 여기는 부자가 됐는 게 당연히 그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암스테르담으로 가든 아니면 안테프르펜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다면 안테프르펜 그 북에 겐트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겐트 뭐 마스터피스 겐트 제다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은 막스밀리안이 어떻든 이제 태어나니 그때 영국은 장미전쟁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장미전쟁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헨리 8세를 잘 알잖아요. 헨리 8세는 누구냐면 저쪽에 가면 카를 5세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카를 5세. 저쪽에 프랑스로 가면 프랑스와 1세. 요 세 명이 비슷한 나라예요. 1500년대에. 오케이? 자, 그래서 헨리 8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럼 헨리 7세겠죠. 헨리 7세. 헨리 7세 아들이 2명 있어. 아스하고 헨리 8세. 그럼 헨리 7세에서 헨리 6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미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리했단 말이에요. 랭커스터, 뭐 요커스, 뭐 빨간 장미, 뭐 등등. 이러고 있을 때에 얘들은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이제 샤를 7세부터 시작을 해서 샤를 6세는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애고 샤를 7세는 잔다르크하고 사건 알잖아요. 이 잔다르크하고 문제가 생길 때 이 부르고뉴의 이쪽에 있는 사람이 설량공 필립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샤를 7세하고는 굉장히 가깝지만 적이에요. 왜? 부르고뉴는 잔다르크를 팔아먹어야 된다. 아, 이놈이 자꾸 이놈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프랑스가 더 크잖아. 부르고뉴보다. 그러니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왜? 야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영국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 프랑스하고 잔다르크, 부르고뉴하고는 원수지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되죠? 근데 이때 프랑스는 샤를 7세가 100년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프랑스는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확장이 된다. 그 중에서 그때만 보면 프랑스가 1등이란 말이에요. 제일 잘 살았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막 먹고 싶잖아. 그럼 샤를 7세의 이제 아들이 루이 11세라. 루이 11세의 아들이 샤를 8세인데 루이 11세가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선량공보가 비슷해. 그러니까 맥스밀리안이 샤를 8세는 나이가 좀 어리지만 루이 11세하고 요 중간에 정도 들어가요. 막스밀리안이. 그래서 요 사람이 선량공 필립. 샤를 7세하고 같이 연결됐는데 잔다르크 팔아먹은 사람. 요거는 부르고뉴, 마리 부르고뉴의 아버지. 샤를 용담공, 되게 용감했대요. 그래서 아무튼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다가? 루이 11세하고. 그러니까 루이 11세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야구 결혼을 시키고 싶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살레시카법이 있어서 여왕은 안 되잖아. 그 저아버지 죽고 나면은 부르고뉴는 그냥 묵잖아.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야, 너 샤를 8세하고 결혼을 해. 메리 부르고뉴한테. 그런데 메리 부르고뉴 입장에서 보니까 야는 8살이야. 얘는 20몇 살이야. 연하란 말이야. 근데 그걸 떠나서 원수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을 안 하죠. 이때 들리는 소문이 맥스밀리안이 괜찮거든. 이때 맥스밀리안은 벌써 이미 샤를 쪽에서는 벌써 부르고뉴하고 약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문감생신 부르고뉴하고는 못 붙지. 프랑스하고도 못 붙죠.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요만한 합스부르크에 있는 저아버지가 프리드리히가 뭘 안다고 걔가. 막스밀리안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저쪽에 생각을 한 게 이제 안 브로타뉴하고 저아버지 죽었으니까 혹시나 거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 합스부르크하고 저쪽에 브로타뉴는. 그쵸? 그러니까 이거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오히려 부르고뉴가 막스밀리안한테 전보를 친다면 결혼하자고. 왜냐하면 죽어도 샤르는 싫거든.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여자가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제가 마리 부르고뉴를 대단히 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돈이 많았으니까. 그 돈을 그 프리드리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조금은 떨어져요, 이 사람이. 그 돈을 빌렸어, 저기 헝가리에 있는 르요시 할아버지한테. 안 그러면 너 다 그냥 없애. 그때는 헝가리가 합스부르크 정도는 아주 쉽게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페르디난드가 이제 르요시 이사하고 결혼하면서 헝가리가 적도 먹고 나니까 적게 돼서 그렇지 헝가리 가볍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 보헤미안, 체코하고 폴란드도 지금부터 같은 경우는 날고 긴단 말이에요, 얘들이. 오케이? 그래서 여하튼 이 사람이 돈 생각을 해서 이제 부르고뉴에서 결혼을 시켰죠. 이렇게 이 딸한테 보세요, 눈빛 보세요. 장난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맥스밀리안이 눈이 헷가닥해서 부르고뉴가 샤를 8세하고 연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독일이 없어요. 독일이 없고 네덜란드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히려 그때 쥐고 흔들었던 나라가 폴란드예요. 헝가리. 그럼 헝가리 뒤쪽에는 뭐가 있으면 오스만 국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술탄 1세.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러면 그쪽에서 넘어와서 완전히 그냥 나라를 갖다가 그냥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런 얘기는 제 혼자 얘기. 설득력 있지 않아요? 지금 살짝 저한테 넘어와서 설득력 없을 수도 있다. 이게 간혹 오래되면 이러네요. 슬라이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자, 막스밀리안 그림 잘 그렸죠. 근데 막스밀리안 저는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막스밀리안 그림 맞나요? 네. 이 사람 그렸어요? 이거 봤어요?
아니죠. 작가는 그 사람 저는 아니라고 봐. 네, 작가 아니지. 네. 뭐 스트그리엘인가 뭐 그건 잘 몰라. 모르는. 뒤르가 그려야 돼. 이 사람이 1456년, 60년, 뒤르가 1470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르 정도가 그려줘야. 그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막스밀리안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든 뒤르가 그리는 막스밀리안 잘 그렸죠. 합스부르크 문양 눈빛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마이 브로고뉴가 결국은 애 둘 놓고 셋째 베고 있는 상황에서 낙상해서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때 안 죽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죠.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스밀리안은 애가 머리가 약간 덜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하 통일을 하지 않았을까. 자, 이 자식이 누구냐면 펠리프 1세하고 아까 전에 마르가리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일남일녀.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어디로 보내냐? 아라곤하고 카스티아로 보낸단 말이에요.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포르투갈에 보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포르투갈에 누가 있었느냐? 이제 알면 정말 많이 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1세. 모르겠죠? 자,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웅이라고 봐요. 저는. 이 사람이 돈을 대줬잖아. 합스부르크가 정말 요만한 나라였어. 뭘 먹게 해줬다? 자기가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보로고뉴를 그대로 바쳤잖아. 근데 이 막스밀리안은 마누라 죽고 난 뒤에 바로 결혼한단 말이야. 어디로? 사보이로. 이탈리아 먹으려고. 나중에 펠리프 1세한테 이제 포석을 까는 거죠. 이것도 먹으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사보이도 먹고 이탈리아도 점차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합스부르크의 신성 로마 제국을 저것들이 먹으면서 이 사보이 이탈리아까지 먹을 수 있던 계기가 막스밀리안 전술이란 말이에요. 뭐 결혼으로. 사보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거는 얍삽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화끈해요. 내가 결혼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공주가. 이쁜 사람 랭킹 현재까지 1위예요. 보로고뉴가. 안브로타뉴도 괜찮은데 안브로타뉴는 결혼을 2번 해요. 누가하고 결혼해요? 샤를 8세하고 결혼하고. 샤를 8세는 프랑스 왕이죠. 근데 왕을 프랑스 왕하고 2번을 결혼하는 여자가 없어요. 왕비가. 1번 안하고 샤를하고 결혼을 하고 2번 루이 12세하고 결혼해요. 루이 12세가 누구냐? 프랑스와 1세의 아버지예요. 헷갈리죠 이제?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요. 마르가리타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거는 혹시나 싶어서 유튜브 볼 때 주목해서 보세요. 그거 하다 보면 시간 없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봐요. 그렇죠? 네. 이것도 뭐 이름 없는 막스밀리안 이래 그리잖아요. 아까 한번 볼까요? 네. 막스밀리안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뒤로가 잘 그리죠. 그죠? 현실적으로 성민은 왜 갖고 있어요? 막스밀리안은 그건 아니죠. 그죠? 막스밀리안일 거 아니에요. 아까 똑같았잖아. 자, 이게 3대가 나오잖아. 이제 이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 사람은 펠리프 1세. 누구? 야, 이거 헷갈려요. 이 새끼가 나왔어요. 새끼가 나오면 지동생 아니에요. 마르가리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후아나 공주예요. 딸이 아니에요. 딸이라 그러면은 새끼가 나오면 안 되잖아. 며느리. 그렇지. 며느리. 후아나 공주는 누구의 딸? 이사벨라. 아버지가? 필리핀. 아니 펠리핀. 그럼 몰라도 돼. 페르디난도 2세. 1세가 아니고. 둘째 딸, 몇째 딸? 막 던지네 이제. 첫 번째 딸이 누구예요? 몰라요. 두 번째 딸 후아나. 세 번째 딸. 요게 이제 영국으로 시작. 아니. 그 사람이 저쪽에 이사벨라 그 이마누엘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온 애가 주왕 3세하고 이사벨라 카를 5세의 마누라예요. 헷갈리죠 이제? 네. 이렇게 요로 됐어요. 후아나. 요건 누구겠어요? 카를 5세가 되겠지. 예. 요 놈은
그 동생이니까 페르난도 1세가 되겠지. 네. 그죠? 네. 자, 요놈. 아들이 둘이야, 둘. 일찍 세 명이 아니야. 죽어. 죽은 애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요? 동생한테 나중에 나눠주죠. 아니야. 카르로세가 아니에요. 그 얘가 누구냐니까. 이름을 잊어버렸어. 르요시 2세. 헝가리 왕. 헷갈리죠? 자, 이걸 왜 그랬느냐? 저도 몰라요. 갑자기 이게 들어왔어요. 르요시는 얘들 사이에 하나 있잖아. 마리아 루이즈. 그쪽이 어디하고 결혼해? 헝가리하고 결혼하잖아. 르요시 2세하고. 그 헝가리에 있는 르요시 2세의 동생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페르디난드하고 결혼하잖아. 형제끼리 서로 크로스하는 경우가 요 2번. 1번 누가 결혼을 해요? 후아나 공주하고 필리프하고, 그죠? 마르가리타하고 후안 왕자하고 이렇게 결혼하잖아. 예, 그건 예. 자, 1번 예, 이거 2번 예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결혼을 해요, 이렇게. 누가? 이때 보면 거의 영화 배우급이잖아요. 이건 그 앙드레 김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웨딩 옷을 입히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얘가 부자니까 얘는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막스밀리안은 목욕을 하고 다니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되게 무시하잖아요. 얘가 조금 그런 무시하지만 잘생겼어요. 넘어가고 용맹하니까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는 프리드리히 3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같이 이제 있으면서 워낙 일찍 애를 놓으니까 얘는 날고 김새 밖에 나 전쟁하고 아버지는 바지 사장하고 장사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굉장히 화랑이 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지는 데에 혁혁한 공은 누가 했다? 보르고뉴 얘가 했다. 이쁘잖아. 네. 1대 미인. 보르고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요. 이때 그림을 보세요. 이때가 사실은 거의 누구냐면은 다빈치가 나오는 정도의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르네상스 초기 그림. 근데 그림이 조금 다르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빈치하고 이런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약간 고딕 타입으로 약간 푸르스름하면서도 약간 이상하죠. 중세 그림에 약간 내레이션 스토리가 있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고 고딕 양식이라고 해요. 인터내셔널 고딕 양식. 주로 프랑스에서 고딕 양식이 프랑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비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건 거의 중세의 그 랭부르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는 뒤로 잠깐 있었고 대부분 프랑스에 있는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 많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지 누가 화가가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크랜부르그 하우스래요. 북에 있답니다. 이게 여기에 카를 5세가 머물렀다는 거죠. 카를 5세는 실질적으로 스페인의 대장이었는데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누가 키웠다? 고모 마르가리타가 키우고 카를 5세가 신성 로마 황제가 될 때에 이때 중요한 거는 신성 로마는 이쪽에 있는 동부 쪽에 있는 애들이지 프랑스하고 영국은 감히 못 끼었어요. 이 동네는. 근데 얘들이 달라졌네. 그래 이때는 누가 프랑스에 누가 카를 5세하고 같이 붙는 애가 프랑스와 이쪽에는 영국에는 헨리 8세. 얘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야 이제. 야 나도 신성 로마 제국에 한 표를 던지겠다. 이제 얘들이 크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 왜냐면 부르고뉴를 먹었잖아 몇십 년에. 그러고 이제 결혼 얘기가 저쪽에 이제 카스티아하고 이스라엘 스페인 쪽으로 이제 있으니까 잘못하게 되면 뭐가 자꾸 커지네 하니까 이 아들이 들어온 거야. 그때 로비를 해서 카를 5세를 그때 신성 로마 황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쪽에 있는 헝가리의 르요시하고 폴란드 지그문트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이 내 거라고 이제 덤빈단 말이야. 그거 괜찮거든. 근데 누가 로비를 했느냐? 마르가리타 로비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그 사람들 다 매수한 거예요. 그때는 유리했던 사람이 프랑스와 1세가 훨씬 더 유리했대요. 신성 로마 황제로. 근데 카를 5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마르가리타. 그럼 자 이제 몇 표? 마르가리타 지금 한 일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꽝이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은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템피시스. 네. 이게 이제 막스밀리안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예요. 왕으로서 어떤 억울한 일 등등 말 안 들으면 깍대기 빗기 분단 말이에요. 살갗을. 이거 누가 그랬냐? 이게 유명한 게 템피시스는 이제 겐트라는 데가 맥스밀리안이 이제 들어올라 그러니까 부르고뉴에 있어서는 파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왕하고 그 밑에 있는 귀족하고 상인들은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프랑스 쪽에 가까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야 그러지 말고 샤를 8세하고 결혼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야는 우겨서 이제 맥스밀리안을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판들이 부르고뉴한테 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세금을.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겐트 사건이에요. 겐트에서 뒤집어 버린. 그러니까 맥스밀리안이 이것들 봐라. 완전히 아작을 내버려. 이놈 무시간 돌쇠니까. 그래놓고 겐트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가들이 많이 가고 그 세인트 그쪽으로 이제 많은 길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확 그냥 안트프레펜으로 바꿔버려. 누가? 막스밀리안. 그래서 이 템피시스에서 이제 나오는 그림에 이 그림은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그죠? 누구예요? 이 사람? 물어보면 제가 잘못이죠. 제라드 다비드? 네. 뭐 들어봤어요. 다비드 뭐 기사가 다비드는 이탈리아 아니 이 사람은 안티프로펜 이쪽에 있는 사람 겐트 이런 사람. 자, 이 사람의 이제 족보가 나오면 자 이거 보면 다 이거 1460이니까 거의 다빈치 그 다빈치 그림하고 보니까 달라. 완전히 달라. 너무 달라. 왜 다르냐면 사람 하나하나가 보면 굉장히 다 달라요. 우리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누드하고 네이키드하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전형적인 아이디어란 사람만 딱 그리는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을 다 그렸잖아요. 다 각각 개성이 다 있죠. 이게 북유럽 플랑드르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대칭적이지 않고 원근법이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컨템포러리가 좋아하는 현재의 모드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렸죠. 제라드 다비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로 올라갔냐? 이제 얀바네이크 1390년대. 요 사람 딱 지나고 나면은 반데르베이든 십자가 내려오는 거 그림. 그 디리크 바우처라는 사람 들어봤잖아요. 나와 디리크 바우처 있고 한스 memling. 네. 알겠죠? 네. 그럼 쾅택마식 하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알아요. 머리 이상하게 할머니 이상하게. 그렇지. 그리고 저울하고 뭐 등등. 이 쾅택맛이 나오면 이제 얀 마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안테프레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얀 마비우스라는 사람은 이탈리아로 가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의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요거는 그런 식으로 느끼면 돼요. 오케이, 프랑스. 부르고뉴가 이래 있죠. 눈에 까시죠? 지가 먹고 싶어. 못 먹어서 요번에 완전히 킥오프 당했잖아요. 맥스밀리안한테. 그래서 맥스밀리안은 벌써 이미 그걸 눈치채고 들어가는데 이때 게임 오브 파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샤를 8세하고 야하고는 잽이 안 되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는 약간 소심하면 일찍 죽어. 근데 이 사람은 오래 살고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했단 말이죠. 요 사이에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먼저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승리자는 맥스밀리안으로 넘어갔고 샤를 8세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 이때에 이제 먼저 원래 얘가 이걸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먼저 찍었잖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여기 보면 알브라이트 뒤에 서클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다 하는데 글쎄요. 그렇죠? 형편없죠. 그 아무튼 이제 이 사람도 세컨 캔디데이트. 아까 부르고뉴 다음으로 그러니까 맥스밀리안이나 샤를 8세나 눈은 있다. 보는 눈은 이견을 보는 눈은 항상 그죠? 그 중에서 보세요. 나중에 보면 오스트리아는 그래요. 자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 대단한 코바. 이게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루이 11세 샤를 8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막스밀리안으로 봤을 때는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아버지하고 이제 비슷한 나이 루이 11세. 아주 독한 사람.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샤를 8세 있고 이제 큰 딸이 안드 프랑스라는 사람이 있어. 안드 프랑스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얀드 프랑스 둘이 다 나옵니다. 자, 요 사람은 샤를 7세의 아들. 그럼 샤를 8세가 아니라 루이 11세. 헷갈리죠? 말 필요는 없죠, 이거는. 자, 넘어가면 얘가 이래 넘어가고 자, 요래 나와요. 얘가 누구냐? 루이 11세의 둘째 딸. 그럼 샤를 8세의 누나. 이 사람이 습정을 해요. 왜냐하면 샤를 8세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얘가 그런단 말이야. 눈 장난 아니잖아. 이 눈이 마리 브로고니아와 비슷해. 이 사람이 아마 여왕을 맡겼으면 샤를 8세보다는 100번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막스밀리안한테 안 뺏겼어요.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야, 너 안드하고 너 이제 결혼해. 그 자꾸 그 껍데거리지 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얘하고 결혼해요. 이제 저거 누나 말해. 너 나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때 등장하는 애가 얘예요. 루이 12세. 아까 제 큰 딸이 있었죠. 이 집은 다 인물이 대단하다. 안드 프랑스. 잔드 프랑스. 큰 딸이 훨씬 더 이쁘죠.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어. 그럼 일찍 죽으면 루이 12세가 그냥 끝났잖아요. 샤를 8세가 딱 죽고 나니까 마누라가 누구예요? 마리드 브로타뉴잖아. 샤를 8세의 마누라가. 그럼 지 처남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헷갈려요? 네. 처남댁을 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는 자연스레 왕이 되는 거야. 왜? 프랑스는 여왕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 아까 했던 저 누나가 섭정했던 누나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2세가 얼떨결에 왕이 돼. 자, 루이 12세의 결혼을 볼게요. 첫 번째 결혼했죠. 이 두 사람 사이는 요거하고 요거는 어떤 관계? 동서잖아. 시누이하고 동서 죄송 시누이 헷갈리죠 이제 막 내가 이렇게 돌리면 헷갈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샤를 8세의 와이프예요. 이 사람은 샤를 8세의 누구예요? 누나예요. 큰 누나예요. 작은 누나는 어디 있어요? 섭정했던 누나죠. 오케이. 이 사람은 누구냐 이제 다 죽었어. 3번 결혼해요. 루이 12세는. 자, 이 사람 메리 투터. 예. 메리 투터 헨리 8세의 누구 동생? 여동생. 예. 근데 얘가 결혼해서 오래 살아? 아니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요. 왜? 나중에 결혼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자, 이 루이 12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샤를 8세하고 비슷한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헨리 8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헨리 7세 나이예요. 그 헨리 8세의 형제들이 결혼하면 이 사람은 거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 딱 끝나고 그냥 과거로 살아요? 어떻게 돼 이 사람? 아니요. 누가 결혼해? 잘생긴. 저기 8세 헨리 8세 친구인데요. 생각이 안 나죠. 서퍼 예. 공장. 예, 서프공. 그 밑에 후손이 누구예요? 제인 그레이. 예. 제인. 예. 손녀. 폴 드 라루시 서퍼가 결혼해서 딸 놓죠. 예. 딸의 딸이 제인 그레이. 유손녀.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언니가 있잖아. 언니를 봤어, 그죠? 봤어야 알지. 그때 안 살아봤는데. 엘리자베스 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레트 투트. 엘리자베스 투트는 죽었어요. 이 집에는 많은데 아까 그랬잖아. 많아. 근데 어디서는 죽고 어디서는 살고 해. 아무튼 여기서는 마르가레타하고 마리만 살아. 마르가레타 투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한다? 제임스 4세.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제임스 4세가 네, 제임스 1세가 그렇지. 네. 제임스 4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누구? 네. 제임스 5세겠죠. 네. 그 제임스 5세는 누구냐? 메리 투트의 아버지.
그러면 메리 스코트는 자기 아들이 누구다? 제임스 6세. 그럼 얘는 정손자가 되지. 그럼 제임스 6세하고 헨리 8세하고는 연결이 되잖아. 자기 동생의 손자니까. 그러니까 이때 얘 처음에 이제 헨리 8세가 딱 죽을 무렵 됐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왕위를 선양을 해요? 에드워드 6세 아들한테 줬죠. 그럼 줄 때 뭐라고 이제 유언을 하느냐면 에드워드 6세한테 주고 네가 자식이 없거든 메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안 되거든 엘리자베스한테 줘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드워드가 살다 보니 걔도 얼마 안 돼.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일찍 죽으니까 그 다음 왕을 정해놓고 저거 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또 정한단 말이에요. 제인 그레이한테 줘라. 왜? 메리는 카톨릭. 메리는 나중에 나와요. 이제 필리프 2세하고 저쪽에서 나오는 그게 있는데 어떻든 스코틀랜드 엘리자베스는 엠블린이 이상하게 막 죽었잖아요. 무슨 막 간통을 했는지 집에 근친 교사를 아주 질 나쁜 집안 안 된다. 제인 그레이한테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들고 일어난 게 누구였느냐? 메리 스튜어트란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헨리 8세의 동생이야.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너희 튜터 가문을 먹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다. 오케이? 그것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임스 1세, 제임스 6세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레트 튜터 때문에. 이제 막 헷갈리죠?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헷갈리죠? 자, 갑니다. 이제 가볼게요. 재밌어요? 네. 네. 자, 이제 북유럽 머리 살짝 돌릴게요. 이게 슬라이드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이래가네. 제라드 다비드, 디리크 바우처. 이 사람은 디리크 바우처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그리고 1410년, 20년, 이건 1460년 정도 되고요. 그 누구 닮았느냐면 이게 그르네 발트 같은 독일의 그런 익스프레션, 약간 루크스 크로나크. 독일 사람들이 익스프레셔니즘, 표현주의가 나온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르죠? 이 그림하고 저쪽에 있는 뭐 베르네즈하고 뭐 이탈리아에 있는 이런 예수님 그림하고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탈리아 물을 좀 먹었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려요. 또 제단화.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제단화를 이야기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단화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사실은 이게 북유럽은 이쪽은 로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캐톨릭이 굉장히 전파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단화부터 시작해서 이 나무 펜널화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해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혼자서 이제 성경을 외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그림이 대부분. 그래서 프랑스나 저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면 그림이 다 조그만해요. 제단화는 조금 크지만 여기는 궁궐이 없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 바로크는 궁궐이 있어야 그림이 커지듯이 그림이 전부 다 조그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딱 보면 다르죠. 라파엘로하고 이쪽에 다비드하고 레오나르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도부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북유럽이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어디 거다? 느낌이 이탈리아 같아요? 북유럽 같아요? 북유럽. 조금 다르잖아요. 예수님하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나의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자, 요걸 갖다가 베르네즈가 한번 그려봤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유화 썼던 거 이런 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다르죠? 원근법부터 시작해서 이 구도고 자체가 대칭, 비대칭, 균형, 스케일 등등, 사이즈 등등. 자, 이것도 어디 거? 북유럽. 오케이. 자, 요거 북유럽. 요거는 델라 프란체스카 1400년대 프로 안젤리코 필리포 리피 있던 그때 그림. 요것도 약간 북유럽 냄새 나죠? 이것도 북유럽 냄새 나죠?
머리 듬성듬성 빠져 있고, 아 예수님 이렇게 안 그리죠, 그죠? 이것도 약간 그쵸? 마리아가 이렇게 아니죠? 이것도 요 모양을 보면은 거의 약간 루쿠스 크로나그라든지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 같아, 그죠? 여기 보면 그렇고, 자 요게 이제 문디 다빈치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이거 보면 이제 확실히 눈에 띌 거예요. 자, 요런 거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준반 클레버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1467년 황팽마시 요즘 나이인데 요 그림이 너무 똑같아요. 요거 보셨죠, 요 그림? 반데르 베이든 1400년대 이 사람 그림을 이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림 똑같죠? 근데 약간 달라요. 네. 반데르 베이든, 자 이거 보세요. 베르네즈 그림 보세요. 근데 이걸 보면 베르네즈도 약간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죠? 약간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베르네즈는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매너리즘을 살짝 지금 당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프란젤리코 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구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깔끔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균형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쪽은 굉장히 크지만 좀 뭔가 이거보다는 역동성에 가까운, 그렇죠? 이거 두 개. 이거 이제 뭐 그만 보여드리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이 이제 마비우스라는 그림.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물좀 먹은 사람을 로마니스트라고 해요. 로마니스트. 그러니까 북폴란드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안테프르펜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하를럼 매너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하를럼이 아무래도 거기서 매너리즘을 만들다 보니까 북폴란드는 카톨릭이 심하죠. 그 네덜란드 전쟁이 생기면서 저쪽 하를럼으로 막 안테프르펜 밑에, 암스테르담 밑에, 거기에서 이제 하를럼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까라바지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 누쪽으로 넘어가면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2세 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자, 이제 그림 볼게요. 이 사람이 마비우스. 요 그림이 약간 러시아 냄새, 이탈리아 냄새가 나죠. 완전히 북폴란드는 냄새 나죠. 이 사람은 이탈리아 냄새는 나는 것기도 하고, 이게 뒤로예요. 초기 그림이에요. 뒤로. 볼게요. 자,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뒤로 와이프, 엄마 등등. 그 뒤를 이야기하는 관계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고사르트, 다비드. 확실히 이탈리아 물 먹은 사람하고 물 안 먹은 사람하고 플랑드르 사람이지만 좀 달라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자, 이거는 한스 홀바인, 에라스무스, 뭐? 그랬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 영국에 가서 한스 홀바인이 왜 이 사람이 영국을 갔느냐? 이 사람들 다 영국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영국에는 누가 있었느냐? 한스 홀바인이 갈 때 헨리 8세. 왜 갔느냐? 그쪽에서 한스 홀바인은 독일 사람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이에요. 바젤 사람이에요. 그때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1525년도에 했어요. 그 무렵에 성상 파괴 운동이라 그래서 신교에서는 완전히 그림을 개박살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이미지를 없애야지만이 성심이 더 굳어지고 그런 것들이 미신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젤 스위스부터 먼저 시작해요. 1530년대. 제일 먼저 시작해요. 제일 늦게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저기 네덜란드 쪽 올라가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되는 1567년인가 65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30년 터울져요. 교통이 물론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이때 이제 알바 공작이라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스페인이 막 아작낼 때, 그러니까 이제 독립전쟁이 시작됐는데, 여하튼 한스 홀바인이 그때 먹고 살 게 없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래서 어디 갔느냐면 프랑스 누구 있겠어요? 그게? 프랑스화돼 있어요. 그렇지, 프랑스화 일세가 있다. 프랑스화가 일세가 있으면 반드시 그 그림에 대해서 다크칠을 땡고 왔으니까 걔들이 퐁텐블루 궁전을 만들어. 그래서 퐁텐블루 스쿨이라고 해요. 그 퐁텐블루 스쿨에
피에로 렌티노 하면서 제가 빨간 머리 이탈리아 매너리즘 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와서 만들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길을 좀 펴보려고 했더니만 프랑스와 일세가 너 오지마 한솔반이 내쳐버리고 안테프르펜에 가가지고 그림 좀 그릴게 할까 너 그래서 영국 가게 됐다. 영국도 한 번 만에 간 게 아니라 두 번 만에 나눠왔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사실은. 에드워드 6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잘 없어요. 한스 홀바인밖에 없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요. 예, 대사들. 자, 이 그림의 유명한 이유는 대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아니라 그런 그림은 전부 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의 목적은 외상이라는 거예요. deformity. 제가 제일 좋아하는 informal. 뭔가 이게 외상을 왜곡을 시켜서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이 그림에 대한 게 한스 홀반이 엄청나게 유명. 한스 홀반의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요거하고 두 번째 그림이 예수님 누워가지고 그냥 단축법으로 그렸던 거. 아, 예. 그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유튜브 돌리다가 나중에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이 사람 미술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스 홀반이 그냥 그림 잘 그리네 뭐 이 사람이 당트베리고 이 사람이 뭐고 29살이고 그거 뭐 할 필요 내고 그거 왜 알아야 돼? 그거는 인터넷 다 나오고 이거를 저 위에 쓰고 막 이래 보인다는 건데 이게 왜 이래 보이게 얘가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게 바니타스기 때문에 뭐 죽음이 어떻고 해고 우리 뻔한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누가 분석했냐면 현대에 와서 라칸이라는 사람이 분석했어요. 왜곡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을 누가 텔레비에 나오거든요. 이게 뭘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 이빨 무슨 뭐 등등등등 한 몇 가지 나오는데 그 강의자가 이건 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소. 여기 소 얼굴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 놓고 난데 이걸 딱 지우고 이게 뭘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로 보인대요. 그게 뭘까요? 머리에 딱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바뀌어요, 사람. 그러니까 바탕이 없을 때에 다시 볼게요. 여기에 모든 과학적인 기구들이 다 있잖아요. 뭐 루터줄 메시지 뭐는 뭐고 많잖아요. 우리 알레고리. 그거에 파묻히면 이거 안 보여요. 이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것은 그림의 메시지는 화가는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본질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왜곡에 대한 정의를 한스 홀바인은 벌써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스 홀바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듀라고 같이 나요. 듀라는 그냥 원근법하고 이런 것만 막 그렸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 중에 뭐 구르네 벨트가 어떻고 뭐 루푸스 크로나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한스 홀바인에 굉장히 주목을 해요. 이 사람이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 그림에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왜곡 하나로 이 사람은 저한테 모든 것은 다 빼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게 한스 홀바인이에요. 뭐 이렇게 그려요. 에드워드 6세에. 자, 이런 거 그냥 눈으로만 익혀 놓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비슷하게 그리는 사람이 루쿠스 크로나하고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이거는 누구? 구르네발트. 근데 뭐 이 사람도 뭐 그런 사람이고요. 자, 아까 전에 말했던 마비우스. 이거는 마비우스 이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 이탈리아에서 공부했으니까 이탈리아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황금비 이건 뭐 제우스 이런 거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방금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거 뭐 메두사 등등 그런 프로세우스하고 이런 거는 뭐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잖아요. 그걸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자, 프라안젤리코하고 느낌이 다르죠? 살아있잖아요. 일반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유럽은 이런 거죠. 그 북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서 부후엘이 있는 거죠. 보쉬가 있는 거고. 이탈리아에는 없잖아요. 프랑스에도 없잖아요. 그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뭐 등등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여기도 많고.
안젤리코는 프라는 수산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림만 필리포 리피노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반대로 후석하는 사람 들어봤죠? 수산대 그 사람은 그림 못 그려서 그 자살한 사람 하나 있어요. 한스 멜링 제자인데 반대로 후석하는 사람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뭐 대부분 이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 알아야 돼요. 루카 파시올리 이 사람이 뾰로델라 프란체스카 이때는 거의 1400년대니까 다빈치보다 위의 시절. 이 사람들은 이제 막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왔고 이때는 과학과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시절. 수학자예요. 정 12면체인가 몇 면체를 이 사람이 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사람은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벨리니, 베네치아, 피렌체 말고 피렌체는 주로 이제 로마하고 이런 쪽에서 클래시즘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나왔고 이 베네치아에 있어서 상당히 그간 사람이 벨리니. 벨리니 3명 형제 있잖아, 그죠? 벨리니하고 여기 만테냐가 일로 가요. 만테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의 천안매부사이죠, 그죠? 그 여기서 나오는 게 조르조네의 제자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있는 게 티치아노. 이렇게 뭐 뾰로델라, 뭐 콤보, 뭐 등등 베네치아 되게 많죠.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베네치아가 피렌체보다는 베네치아가 유화 오일 페인팅을 먼저 받아들여요. 누가? 다 메시니라는 사람이었어요. 다 메시니. MESINI. 메시니. 이 사람이 얀바네이크의 오일 페인팅을 그대로 와서 먼저 했던 것을 이탈리아에 퍼지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1430년. 이 벨리니하고 전부 다 1430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게 되면 프라이올로하고 뭐 기를란다요 뭐 이런 사람들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피렌체에 있는 사람. 자 볼게요.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했죠? 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맥스밀리안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을 시키려면 맥스밀리안의 저쪽에 있는 카스티아하고 이사벨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분 한 30분 남았네. 30분 하고 오늘은 끝낼래요. 저도 있어요. 누구냐? 페르디난도 2세. 요거는 이사벨라. 이사벨라가 엄청 많아요. 그죠? 이사벨라.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한번 흔들어 드립니다. 이게 누구냐? 이사벨라가 레콘키스타. 레콘키스타는 찾아보세요.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캡처해서 보세요. 네. 자, 이사벨라의 자녀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사벨라의 자녀가 이 양반이 있어요. 이사벨라. 또 이사벨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왜 이거밖에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 있는데 너무 쪼면해서 아무리 확대해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중요한 저쪽에 있는 포르투갈하고 결혼했잖아요. 아까 제 프리드리히의 와이프가 레오나르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했죠. 포르투갈. 자, 요때는 누가 있느냐면 여기에 마뉴엘 1세가 있어요. 마뉴엘. 날고 기는 사람. 이 사람이 결혼을 4번을 해요. 그것도 전부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 갑니다. 첫 번째는 작년. 결혼하자마자 딸 놓고 금방 죽었어요. 자, 이 사람. 후안. 누가 결혼해요? 펠리프 1세. 펠리프 1세가 뭐죠? 미남공이래요. 근데 글쎄, 미남은 아니에요. 맥스밀리안보다는 조금. 자, 요 사람. 난 제일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이게 부처님 같은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말이에요, 말이. 네. 이 사람이 세 번째 딸 이마뉴엘을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아요. 이때부터 헷갈려요. 주왕이라고 해요. 주왕 3세하고 이사벨라를 또 낳아요. 오케이, 이사벨라를 낳았어요. 자, 이제 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라곤의 저기 헨리 8세 첫 번째 부. 캐서린. 네, 그렇죠? 그 누구하고 결혼해? 아사하고 결혼해. 근데 아사하고 결혼했잖아요. 죽어요. 죽어버리잖아. 그 처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대요. 헨리 8세가. 왜?
귀찮건 많이 가져오고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때 영국은 이쪽이 컸잖아 지금 이제 결혼하는 거 봤잖아 맥스밀리안은. 그 헨리 8세가 놓칠 수가 없죠. 이렇게 아사하고 두 번을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의 딸이 누구냐고? 엘리자베스. 에이 메리 블라드. 메리 일세. 메리 일세. 그러니까 메리 오버 이제 이쪽 때는 왕가가 튜트. 메리 일세 오버 튜트. 오케이. 메리 튜트가 또 있잖아. 어디로 시집 갔다? 프랑스와하고 결혼을 했다가 서퍼하고 결혼해서 제인 그레이 만나. 자 이제 볼까요? 얘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는 외삼촌. 지 새끼잖아. 지 새끼. 지 새끼. 후아나 1세, 필립 1세, 후아나 페르디난도 1세. 얘는 얘하고 어떤 관계? 사위. 헝가리 왕 르요시 2세. 헷갈려요? 오케이. 헷갈리면 헷갈려도 돼요. 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필리프 1세가 잘생겼어요. 후아나 공주가 필리프 1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약간 집착 있고 뭐 광녀라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지가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그 이사벨라가 일찍 죽어요. 페르디난도보다 카스티아에. 그게 아버지가 좀 골 때린단 말이야.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필리프 1세 살아있었고 후아나 있었고 그 후아나가 있다가 저쪽에 부르고뉴 있었잖아요. 났을 때는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시집 가가지고 거기 있었지만 얘가 다시 저그 집에 온단 말이에요. 이제 왕을. 왜냐면 이사벨라가 죽었으니까 이사벨라 쪽으로는 지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거 애들 아까 첫 번째 장녀 누구예요? 이사벨. 이사벨이 죽었잖아. 2번 누구예요? 후아나. 살아있죠. 3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일찍 죽었다고. 3번 어디 시집 갔어요? 이마누엘하고 시집 갔잖아. 마누엘하고 결혼해가 누구 나왔어요? 주왕 3세하고 이사벨. 카를 5세의 와이프. 자기 며느리 나왔어요. 자 어떻든 네 번째는 캐서린 저쪽으로 가서 이제 헨리 8세하고 시집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 그 다 전부 다 시집 장가 가가지고 그쪽에서 다 왕비하고 있는데 그쪽 나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후아나밖에 없잖아. 후안 왕자가 있는데 죽었다 그랬잖아. 그 후안 왕자의 마누라가 누구다? 마르가레타. 마르가레타가 우도 총독이 된다? 네덜란드 총독. 이제 이래버리면은 이때까지 했던 게 다 없어져요. 이제 막 헷갈리죠. 근데 이게 절대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찬찬히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만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걸 그냥 끝내면 여러분들은 1시간 반을 그냥 앉아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끝난 거예요. 안 돼요. 유튜브 다시 보세요. 그래서 남편 죽고 난리 났죠. 뭐 난리 나면 뭐 벌써 끝났는데. 자, 이때에 이제 이렇게 돼요. 완전히. 아작을 이때 이 사보이하고 이런 거는 막시밀리안이 포섭을 했고 어떻든 이쪽에 있는 카스티아하고 아라곤을 다 먹었고 포르투갈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자, 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르투갈은 누가 시집 갔어요? 많이 갔죠? 이마누엘이 4명하고 결혼을 해요. 첫 번째 장녀하고 결혼했지. 세 번째 이사벨라하고 결혼했지. 이사벨라는 누구냐? 카를 5세의 장모잖아. 이거 한번 헷갈려요. 자, 여러가 이제 2명 결혼했어. 그러면 이제 필리프 1세가 낳았던 애들이 카를 5세가 있고 페르디난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딸이 4명이 있어. 요 첫째 딸하고 셋째 딸이 또 시집을 가요. 누구한테? 마누엘한테. 네. 첫 번째 장녀가 가고, 그럼 청년 장녀가 가면 이 장녀는 나이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마누엘이 죽어있지. 그러니까
자, 그건 끝났고, 그리고 이 여자는 나중에 어디 갔냐면 프랑스한테도 시집을 또 가. 자, 가요. 잉? 근데 세 번째 가는 여자가 카타리나는 이 사람들이 낳았던, 누가 시집가서 낳았던 이사벨이 아까 제 마누엘하고 두 번째 부인이거든. 첫 번째 부인은 일찍 죽었잖아. 두 번째 부인을 해서 나왔던 애들 2명 있잖아. 이사벨하고 주왕 3세. 주왕 3세하고 결혼한단 말이야. 카타리나가. 그러니까 얘가 놓는 애가 또 이사벨이에요. 이게 누가하고 결혼하냐면 필리프 2세하고 결혼한다. 이거 시험 한번 내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알아내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요래 딱 정리되면 모르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도표로 나오잖아요. 도표를 보면 몰라요. 스토리를 알아야 도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도표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두 번째는 그걸 알려고 이제 그 구글에 영어로 들어가서 보면 안 나와요. 그게 누구의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두 번째 부인이더라 그러면 끼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그 작업이 진짜 머리가 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했으니까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오케이? 그 이야기 자꾸 하기 싫은. 그래서 이제 죽어요, 맥스밀리안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허망하잖아요, 삶의 죽음이라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필리프 1세의 딸 4명이 나와요. 아들 둘이는 나왔죠. 카를 5세하고 페르디난드 1세. 그 필리프 카를 5세는 스페인 쪽으로 이쪽으로 먹고 동생은 절로 보냈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해봐야 너무 그냥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다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인터넷에서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런 거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도 전혀 뭐 팩트니까 이런 것만 저한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딸 4명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 작년 누가 결혼해요? 마누엘하고 또 결혼해. 대를 이어 충성하잖아. 그렇잖아요. 아라곤 왕국이 뭔 죄가 지었길래 이마누엘 1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그 집에 한 대에서는 2명이 결혼을 했고 그 다음 때에 큰 장녀도 지한테 결혼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해요. 이 사람 하고 일찍 죽으니까 그 사람 지금 아버지 뻘이잖아. 죽고 나니까 그럼 자 이게 질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마누엘이 남편이자 누구가 돼요? 형부가 아니 저쪽 고모 쪽인데. 몰라요. 자기 아버지의 동생하고 결혼을 했잖아. 삼촌도 되고 아버지 고모도 있잖아요 이쪽에. 자 그래 돌려버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그래 생각하지 말고 단어는 하지 마세요. 누구를 통했다라고만 알리면 돼. 그렇게 외우면 큰일 나요. 몰라요. 예. 뭐 삼촌이고 뭐 정외삼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 말고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필리프 1세의 저쪽에 있는 사돈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결혼했다더라.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아나가 자기 엄마잖아. 후아나 이모잖아. 이모들이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워야지 촌수로 따지면 하고 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 했어요. 둘째 두 번째 딸이에요. 마리아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마리아 안나 마리아. 저도 헷갈려요. 이제 마리아 안나인지 마리아인지 마르가레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사벨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누가 오기라면 이제 마푸다키로 들어간다. 후아나 공주하고 후안 왕자가 둘이 있었잖아요. 저쪽에. 이쪽에는 필리프 1세하고 마르가리타가 있었잖아요. 둘이 섞어서 결혼했죠. 교차 1번. 자 2차 교차야. 페르디난드 하나 있고 이 마리아 안나 있고 야하고 이쪽에 있는 헝가리인을 먹기 위해서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또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먹었어요? 포르투갈을 먹었지. 맥스밀리안은 스페인을 먹었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사벨라를 통해 가지고 카로나 5세하고 올 때는 스페인을 먹었죠. 포르투갈을 먹고 자, 이 사람은 헝가리를 먹으러 가요. 헝가리를 먹을 때 페르디난드 1세 여기에 마리아 안나 얘하고 저쪽에 헝가리에 또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나온 르요시 2세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리 루이즈 오브 헝가리 하는 애가 마리아 또 있어요. 요 마리아가 페르디난드와 결혼하고 얘하고 르요시가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르요시가 죽네 전쟁터에서 없어 후계자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저 삼촌 동네 애들 불러가지고 해. 아까 저 프리드리히 그쪽에다가 협박한 애 있잖아. 돈 빌려줬다고. 저 아버지 맥시밀리안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어 헝가리에서. 너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했는 그 아버지 친구 있어. 그 사람의 그 자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관계들이. 왜 걔한테 줘. 그런데 이때 얘가 죽어도 페르디난드한테 줘라. 배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저거 집안을 위해서 합스부르크.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제2의 영웅이라고 보는 거죠. 마르가레타 1세. 그런데 죽었잖아. 누가 죽었어요? 르요시 2세. 르요시 2세가 되니까 이 사람은 과부. 한 번은 결혼을 해요. 또. 하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제 네덜란드 총독이 누구예요? 마르가리타. 나는 마리아야. 그 한 대 건너서 저 고모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거야. 이제. 네덜란드 총독을 맡기 위해서. 그 중요한 땅이니까 보르고냐고 그 땅이. 그래서 이 사람도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가문을 위해서. 훌륭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약간 자, 이사벨라, 포르투갈. 이 사람 카타리나. 아까 그리 얘기했죠. 주왕하고 결혼한. 네. 자 이제 볼게요. 이게 또 이렇게 돼. 누구예요? 저거 남편이에요. 마뉴엘 1세. 이 사람 누구예요? 펠리프 1세의 장녀. 처음에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랬죠. 이 사람 결혼한 사람 두 사람 더 있어. 누구예요? 저거 후아나의 형제들이 결혼했잖아요. 이사벨라하고. 그죠? 누구예요? 그럼 이모들이죠. 큰 이모, 셋째 이모. 지도 이제 충성해서 결혼을 해요. 그 일찍 죽어. 죽자마자 프랑스와한테 결혼을 해요. 됐죠? 자, 얘가 카를로스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 자, 이제 지금 왜 이걸 가져왔냐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턱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교차 결혼을 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은 건친 결혼이 안 돼요. 유전자가 내한테서 끝나버렸잖아요. 내가 씨앗을 안 낳았는데 의미가 없죠.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제 머리 복잡해요. 이사벨라에서 내려왔던 그쪽에 있는 자식들 일남하고 후아나 공주, 후아나 그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얘들하고 이쪽에 있었던 후아나 펠리프 1세하고 마르가레타 있었지. 결혼해서 한번 섞어놨죠. 자식이 남았잖아요. 이쪽에 뭐 남았어 이게? 카를 5세하고 페르디난드하고 쭉 남았잖아요. 그럼 얘하고 뭔가 얻어 걸리면 이제는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얘하고 결혼하는데 얘는 지금 턱이 없어요. 아직까지 괜찮아. 모결적으로 갔으니까. 왜냐하면 저쪽에는 누구? 자기 아버지 누구? 이마누엘. 포르투갈. 일단은 포르투갈로만 가야 돼 지금 이쪽은. 헝가리는 나중에 가고 이쪽은 포르투갈만 가자. 프랑스는 나중에 나와. 걱정하지 마. 지금은 이제 포르투갈만.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그 치매는 안 걸려요. 진짜 100% 자신감. 자, 그죠? 이건 프랑스 사람한테서 나오는 두상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까 그 안드 프랑스 있었잖아. 루이 12세 큰 딸, 자기 와이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드 보르타뉴, 안드 보르고냐하고는 좀 다르잖아. 보르타뉴가 훨씬 더 낫잖아요. 걔들은. 자, 이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나왔을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얘들아. 펠리프 2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펠리프 2세가 이 둘 사이에 나옵니다. 그럼 얘하고 주왕 3세하고는 무슨 관계? 형제 관계. 머리 아파요? 인정도 아니라 괜찮죠? 자, 이거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엄마. 엄마이자 또 누구예요? 엄마이자 또 뭐야? 후아나. 후아나는 이 사람의 며느리죠. 시어머니가 되죠. 네. 시어머니의 언니면은 동생이면 어떻게 돼요? 사도.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의 딸이에요. 시.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마누엘하고 결혼했잖아요. 네, 됐어요. 시 이모님. 그 요래서 이제 이 양반 정리를 해봤어요. 요렇게 결혼을 해요. 뭐 이렇게 이건 뭐 이제 마지막에는 카타린하고 하죠. 캐트린. 그리고 나중에 문제 드릴게요. 자, 페르디난드, 카를 5세의 동생이죠. 네. 자, 이 사람은 교차 결혼을 하죠. 누구하고? 헝가리하고. 자, 갈게요. 이게요. 슬라이드가 자꾸 이게 겹치네. 자, 이 사람이 나오죠, 이제. 근데 페르디난드는 카를 5세보다는 조금 덜한 쪽이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헝가리에서 오는 르요시 동생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더 이쁘게 뽀샵돼 있죠. 이 사람은 지 동생이죠. 마리아. 르요시 이사가 결혼해요. 교차로 이제 상방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랬죠. 헝가리가 잘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씨앗을 없어요. 후손이 없으니까 당연히 헝가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죠. 이 사람이 네덜란드 2대 총독이 되죠. 근데 요때 여기 아까 마리아 오브 헝가리에 르요시하고 결혼할 때 카를 5세가 가서 축하를 해줘요. 카를 5세는 그 당시에 이미 완전히 떴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헝가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아주 반증하는 거겠죠. 무릎을 꿇고 덴마크. 요건 아까 세 번째 이사벨라. 덴마크하고 결혼을 해요. 덴마크 크리스탄 2세하고.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덴마크의 왕들이에요. 귀엽죠? 이걸 저번에 전 처음에 카를 5세인 줄 알았어요. 카를 5세 페르디난드. 요건 제일 마지막에 카타리나라는 줄 알았는데 덴마크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뽑았어요. 자, 이거 누굴까요? 요거 좀 봤어요. 이 사람. 네. 봤어요. 제일 막내예요. 누군지는 카타리나. 카타리나가 누가 결혼하냐면 주왕 3세. 얘는 특이 괜찮아요. 임마누엘 쪽인데 나도 약간 있어요 지금. 주왕 3세하고 카타리나하고 결혼했는데 여기에 지 형제가 아까 이사벨이었죠. 누가하고 결혼해요? 카를 5세하고 결혼했어요. 얘 사이는 둘이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르죠. 콤메무세나 관상쟁이다. 콤메무세가 포르투갈 쪽으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카를 5세예요. 카를 5세를 뽀삽을 너무 잘해놨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카를 5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아까 이게 누구? 어디에 시집가네? 엘로메오로? 이마누엘한테 결혼했는데 늦게 죽고 빨리 이제 시집을 다시 프랑스와한테 결혼하고 카를 5세. 또 제일 막내 누가하고 결혼했어요? 주왕 3세하고 결혼하죠. 그러면은 카를 5세의 이사벨라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숙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저는 마르가레타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혁혁한 공을 이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합스부르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요만한 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결혼 잘해서 보르고뉴 먹고 아라곤하고 같이 되고
저쪽에 포르투갈도 먹고 헝가리도 먹고 헝가리 먹으면 보헤미안하고 같이 넘어가니까 그럼 거의 다 먹어요. 그럼 다죠.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 오토만 슐츠 1세 있고 이쪽에 러시아는 그 당시에 그러면 러시아가 누구였느냐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이반 사세. 그렇지. 네. 그거 이제 이반 4세는 필리프 2세. 왜 필리프 2세하고 외우기 쉬우냐면 필리프 2세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저쪽이 영국에. 제일 먼저 결혼은 아까 그 주왕 3세하고 카타리나하고 결혼했지. 거기서 애가 나온 게 이사벨라야. 그러니까 필리프 2세하고 제일 먼저 결혼돼요. 그게 돈 카를로스가 거기서 나와요. 사도 세자라고 하는. 그래서 일찍 죽어. 그 필리프 4세가 결혼을 4번 해요. 그 두 번째로 결혼하는 애가 메리 블라드하고 결혼하죠. 네. 헨리 8세. 그죠? 그 메리 블라드가 나와가지고 죽고 난데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엘리자베스 1세죠. 네. 엘리자베스하고 이반 4세가 던진단 말이에요. 결혼하자고. 노. 그러면 이반 4세가 엘리자베스하고 비슷한 나이겠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반 4세는 고정도급이라고. 러시아는 그렇게 사는 나라.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프랑스는 누구예요? 필리프 2세 정도 되면. 거기 아까 프랑스와 2세, 프랑스와 1세에서 이제 그쪽 앙리 2세 이제 막 나오잖아. 카트린 메디치 나오고. 영국으로 가볼까요? 이때 이제 메리 나오죠. 메리 나오고 엘리자베스 나오고 뭐 등등. 스페인은 그랬고 포르투갈 먹었고. 그럼 다잖아요, 이게 역사가. 대충 머리에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을 흔들어 놔서 그렇지. 이래 흔들어야 집중을 하면서 더 잘 봐요. 그러면 이제 대충 제가 이래 이야기하고 천천히 가잖아요. 뭐 헨리 8세인지 뭐 몰라. 지금은 이제 왁구가 딱 나오잖아. 옆으로 헨리 8세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새끼들이 이래 나오는 거구나. 이래 해놔야 그나마 기억을 해요. 뭐 이거는 카를 5세에 대한 얘기인데 카를 5세의 자식들. 이 마리아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여기가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이건 다음에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잠. 이게 왜 그러냐면 야가 저쪽에 페르디난드가 결혼해가 놓은 애들이 막스밀리안 2세가 나온다. 그럼 이쪽에는 필리프 2세가 되고 여기는 막스밀리안 2세가 되죠. 그럼 여기도 새끼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제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리프 4세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마리아 안나가 자기 오는데 자기 여동생의 딸이란 말이에요. 마리아 안나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조카하고 결혼하지. 얘는 외삼촌이잖아요. 기업자가 된 거예요. 요 케이스가 여기가 나와요. 필리프 2세가 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 있어. 필리프 4세하고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이 막스밀리안 2세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스밀리안 2세하고 나온 애가 마리아란 말이에요. 얘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놓냐? 필리프 3세를 놓는다. 자, 여기에 이제 막스밀리안 2세 옆에 카를 대공이 있어요. 카를 대공이 그 옆에 또 페르디난드가 낳았던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마리아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쪽에 넘어가서 이제 바바리안에 있는 알프라이트 5세와 결혼을 해요. 거기서 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딸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짓. 자, 그럼 이 딸이 낳았지. 이 놓는 애가 마리아하고 누구하고 결혼? 필리프 4세하고 결혼한다. 필리프 3세하고. 그럼 요때 나오는 애가 막스밀리안 2세의 아들이 2명이 있단 말이에요. 루돌프라고 들어봤잖아요. 루돌프하고 마티아스가 있는데 다 일찍 자손이 없어. 없으니까 아까 전에 있던 저거 형제 중에 카를 대공이 저쪽으로 가서 한 바퀴 기업자로 돌리던 애가 페르디난드 2세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얘의 아들이 페르디난드 3세가 되는 게 필리프 4세의 마리아 안나가 얘하고 결혼해서 레오폴트가 나오잖아. 이 레오폴트하고 또 누가 나와? 마리아 안나가 또 나오잖아. 그 얘하고 필리프 4세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그게 마르가리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촌끼리 한 바퀴 도는 이런 경우가 필리프 2세, 필리프 4세, 누구? 카를 대공. 그래서 제일 끝판왕은 누구냐? 이랬다. 제일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리프 4세가 제일 세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럼 이쪽에는 필리프 2세는 필리프 4세의 할아버지니까 필리프 4세가 이제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있지 페르디난도. 그 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페르디난드 3세, 레오폴트에서 이제 요세프 1세로 가가 이렇게 그냥 간단 말이에요. 마리아 테레자 쪽으로. 근데 여기는 필리프 4세가 마르가리타하고 이제 마리아 안나하고 낳았던 마르가리타가 레오폴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레오폴트가 다행스럽게 마르가리타하고 자식에서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별로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마지막에 최후의 피해자는 카를 2세가 된단 말이야. 필리프 4세에 마리아 안나하고 붙어서 낳았던 애가 마르가리타하고 카를 2세잖아. 이 카를 2세가 대왕으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오래 못하잖아. 그래서 끊어지니까 스페인 계승전쟁에 대해서 루이 14세가 들어오잖아. 자, 그럼 루이 14세에서 들어오면은 루이 14세 아들인 그림 도팡이 있잖아. 그림 도팡이 어떻게 돼? 죽잖아. 그럼 또 이제 그 밑에 아를 패티 동빵이라고 하잖아. 뻗티 동빵. 걔도 살아 죽어. 얘도 죽잖아. 그럼 얘의 새끼가 누구예요? 이게 루이 15세란 말이에요. 그럼 패티 동빵의 네, 맞아요. 차남이 누구냐? 필리포 오를레앙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필리포 5세가 된다. 헷갈리지? 이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계속 돌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필리프 4세로 갔다가 이제 프랑스하고 연결했던 거하고 독일하고 이게 이제 빅토리안에서 나오면 독일하고 연결해야 돼요. 니콜라이부터 시작해서 비렐름까지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저쪽에 스웨덴에서 칼 요한이 나오고 나폴레옹하고 또 연결이 돼야 국통일이 되고 이제 통일이 되는데 이런 역사가 되어주면 여러분들께서 뭔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공부를 할 때 이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적어도 이렇게 당황하지를 않아요. 마야한다기보다는 핵심 포인트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가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히 제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한번 정리해봤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정리되려면 1년은 걸려. 오늘 1년이라도 되면 돼.